싱가포르 관광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동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싱가포르의 페라나칸과 우리 민속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페라나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먼저 페라나칸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페라나칸 문화가 생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국가죠.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싱가포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멀라이언 지금 앞에 보이시는 그 머리는 사자, 몸통은 물고기 형상을 한 상상 속의 동물이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멀라이언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화면 한가운데 보이는 저 건물 유명한 건축물이죠. 여러분 눈에 익숙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건물인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꼭대기 57층의 그 인피니티 풀에서 우리나라 여행 관광객들이 많은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필수 코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MBS가 더욱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쌍용 건설이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친숙한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분, 모쉐 샤푸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랜드마크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캐나다 건축가로 처음에 1967년에 몬트리올 그 월드 엑스포에서 해비텟 67이라는 그런 공동 주택을 소개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샌즈 그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아트 사이언스 뮤지엄 그리고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건축물인데요. 크리스탈 파빌리온 이것과 함께 마리나 베이 샌즈 이 세 개를 설계를 의뢰받아가지고 디자인을 한 건축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우측에 보이는 보석같이 생긴 그런 건물은 창이 공항에 새로 생긴 주월 창이라는 건물의 외관입니다. 이 역시 모쉐 샤푸디 같은 건축가가 설계를 했습니다. 주월 창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항을 가잖아요. 근데 주월 창의의 그 창의공항은 그 공항 자체로 목적지가 되려고 하는 모토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라이프스타일 목적지로 탈바꿈을 했는데요. 그 내부에는 좌측 상단에 보이면 세계 최대 실내 폭포인 그 40m 높이의 레인보텍스가 딱 그 안에 전시되어 있고요. 저녁에는 빛의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은 포레스트 밸리라 그래서 거기 2,000그루의 나무가 이 실내 공간에 심어져 있어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매년 스카이트랙스에서 세계 최고 항공사로 선정된 싱가포르 항공도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측 하단에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 그래서 원래 싱가포르 하면 예전부터 가든시티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싱가포르 전체 면적의 약 50% 이상이 녹지일 정도로 시티 인 더 가든이라는 명칭을 또 호칭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포뮬라 1, F1 행사인데요. 매년 가을 세계 최초의 유일한 그 야간 경주가 열리는 싱가포르는 또 세계 최대의 그런 마이스 행사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호텔들 혹시 눈에 익으시나요? 카펠라, 샹그릴라, 세인트 리지스 호텔. 2018년도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의 이 센토사 섬에서 열렸는데요. 요새와 같은 느낌의 이 6성급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샹그릴라 호텔에서 미 정상 그리고 세인트 리지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정상이 묵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해서 싱가포르는 천문학적인 지역 홍보 효과와 마이스 행사지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여기 보시다시피 또 세공원, 센토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명소를 가진 관광 천국이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벌금이 너무 많아서 벌금 천국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뭐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중 화장실에서 그 변기에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벌금이 많냐. 그래서 이제 벌금이 너무 많아서 싱가포르는 좀 불편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십수년 싱가포르를 다니면서 이런 벌금으로 벌금 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여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또 오차드 로드를 중심으로 2km 이상 펼쳐진 또 쇼핑거리가 있는 쇼핑 천국이기도 하고, 블랙 페퍼 크랩, 락사나 아니면 칠리 크랩 같은 그런 음식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음식 천국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잠깐 싱가포르의 그런 열정 이야기가 담긴 홍보 영상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This is the place. This is the place I call home. 이곳은 복싱 스텝이 댄스 스텝도 스포츠 스텝도 되는 곳. 이곳은 도시의 뒷골목이 미술관, 박물관이 되는 곳. 이곳은 우리를 둘러싼 나무들이 빛의 정원이 되는 곳. 불가능이 끝없는 가능성으로 빛나는 곳. 이곳은 전통과 현대와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서로 뒤섞이는 곳. 매일매일이 새로운 캔버스가 되는 곳. 이곳은 믿음과 선율이 일상의 생기를 더하는 곳. 이곳은 어제 당신이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모든 것과 당신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곳. 이곳은 열정이 가능해지는 곳. This is your stage. 싱가포르, 열정을 가능하게 하다. 네, 잘 감상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싱가포르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싱가포르를 PMP, 저희가 패션 메이드 파서블, 그래서 싱가포르는 여러분의 열정을 가능하게 합니다라는 그런 브랜드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스파클링 코리아, 뭐 다이내믹 코리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각 모든 데스티네이션들이, 도시나 국가들이 각자 그 데스티네이션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브랜드를 서로 만들어가지고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싱가포르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 이제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집어드릴게요. 싱가포르는 그 섬나라라고도 하고 도시국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6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국가입니다. 그 주변에 조그만 섬들이 많은데요. 여기 다 뭐 플라우 브라니, 플라우 테쿨로, 플라우 뭐 센토사, 플라우 우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플라우라는 뜻이 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섬 이름은 다 플라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섬이 물론 본토인 메인랜드인 싱가포르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아까 정상회담이 열렸었던 센토사 섬이에요. 그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 자국민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로 여행 가듯이 자국민들이 그런 여행을 가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세계 최초의 야간 동물원이 있는데요. 나이트 사파리라고 트램을 타고서 야간 동물원을 관람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레인 보텍스 말고도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안에도 또 인공 폭포가 있어요. 클라우드 포레스트 안에 35m 높이의 폭포가 있고요. 주월 창에 있는 저 폭포는 인공 폭포로 40m이고 세계에서 최대 가장 큰 인공 폭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너무 인공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너무 워낙 그 랜드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도 매립을 해서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그 국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든스 바이 더 베이도 보시면 어떻게 저렇게 저 안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하면 전기가 너무 아깝지 않냐, 낭비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다 빗물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에는 다 받아들여서 밑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그거를 재활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싱글리시를 또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싱가포르가 국가 공용어가 영어예요. 중국인들이 많아서 중국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물론 중국계가 76%로 상당히 많은데요. 국가 공용어는 공식 언어는 영어이고요. 하지만 각각 민족들이 다 자기네들 특성에 맞게 차이니즈 싱가포리아는 중국어, 영어를 쓰고요. 말레이 싱가포리아는 말레이어도 쓰고, 또 인디안 싱가포리안들은 인도 타밀어하고 영어를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어를 쓰긴 하지만 현지인들은 싱글리시를 상당히 많이 써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처음 여기 입사했을 때 이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었거든요. 출장을 갔는데 같이 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갑자기 렛츠 막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오케이 렛츠 막간, 렛츠 막간 이래서 다 일어나서 가는데, 저는 멀뚱해가지고 그게 뭐니 이제 물어보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마칸이라는 단어가 뭔가 물어봤더니, 렛츠는 영어예요. 뭐뭐 하자. 마칸, MAKAN은 말레이어로 음식, 식사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렛츠 마칸 이러면 자기네 그 현지 싱글리시로 밥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싱가포르에 가면 항상 싱글리시를 좀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렛츠 막간 하는데, 이런 싱글리시를 좀 알아두면 싱가포르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싱가포르 여행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또 대표적인 예로 라 또는 레라는 단어를 좀 쓰는데요. 여기 보면은 can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can you do it? 너 이거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can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짧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에 그 can 하면은 원래는 can la 하고 yes 할 수 있어, can la 할 수 있어. 근데 can le 하면 물론 할 수 있지, can lo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에요. can 정말 할 수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an에다가 뒤에다 라, 레, 로, 이런 거를 붙임으로써 약간의 뉘앙스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또 싱글리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싱가포르 가셔가지고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식사에 초대를 받으셔서 어떤 호스트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다 드시고 나서 식사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옥 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시옥, SHIOK라고 저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시옥 하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 너무 훌륭해, 진짜 엑설런트해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또 싱가포르 싱글리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현지인들이 감탄을 할 것입니다. 싱글리시는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는 최초의 F1, 포뮬라 1 야간 경주를 시작한 곳이에요. 처음에 2008년도부터 싱가포르의 그 경기가 시작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야간 경주가 싱가포르의 최초로 시작되면서 역사의 새로운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싱가포르의 이 F1 경주장은 다른 F1 경주들과는 다르게 새로 트랙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도심 속에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을 그 경주 기간에 다 막아가지고 트랙으로 쓴다는 또 되게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F1 경주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그 자동차가 윙윙거리면서 그 굉음을 내는데 그런 것에 또 희열을 느끼시는 그런 경주 매니아들이 전 세계에서 매년 찾아든다고 합니다. 6번째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싱가포르가 보시면 파크 로열 온 피커링이라는 왼쪽에 그 호텔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정원 속의 호텔이라는 컨셉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4층으로 된 수직 정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부키티마 자연보호구역은 또 그 단 1헥타르에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발견되는 나무 종류보다 더 많은 그런 나무 종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뭐 수많은 공원과 정원들 이런 의외의 곳들에서 여러 식물들이 또 자라고 있는 그래서 싱가포르는 정말 녹색으로 이루어진 시티 인 네이처라고도 하는 그런 수식어를 또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싱가포르는 도시와 자연이 공생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그 싱가포르 건축 역시 또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방법을 늘 모색해 왔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그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자연 속 쉼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싱가포르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싱가포르로 가셔서 건축 문화 여행을 잠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ory of extending land above water across 2 centuries. Of a city that dreamed of a garden. New buildings are designed with the future of the city And the beauty of nature in mind. This building has a green heart. Its central garden is home to over 300 species of plants. It reminds us of nature, even in the middle of urban life. Schools are no longer bound by classrooms, walls, and ideas are shared across disciplines. With boundaries knocked down, it has become a balcony, corridor, and garden, all at the same time. So everyone can meet and interact casually. On the land built above the sea is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There lies a garden of the future. Here, super trees collect sunlight and rainwater to create energy. Is this the dream of the city? Where artificial trees grow among tropical plants? The dream where flora and fauna flourish among the skyscrapers and artificial trees glow. That dream is made up of long-lasting memories. Immigrants once lived in kampongs, which means villages.
When the city's blueprint was drawn up, it reflected the history of different peoples. Hawkers who traveled from one compound to another established the hawker centers of today. Here, it's like a microcosm of Singapore, where all different people come together. And it is part of another microcosm known as the first public housing complex designed in the last century. The plan must have included the hawker center and the garden as well. You're right. Its unique structure is a convergence of British design and local shop houses. A new town was turned into a heritage. And it's still part of ordinary life. Buildings grow and change. Just like trees. It started as a small hotel over 100 years ago. Then it expanded little by little, extending the corridors and cultivating the garden. Till it became a legacy. I almost forgot. I'm in the middle of the city. Once it was the center of the Kingdom of Singapore. Then it became a fortress before becoming a garden again. The city that dragged the garden has now become a garden itself. And the garden continues to grow just as the city continues to dream. 싱가포르는 테라스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테라스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엔 앞마당, 발코니, 베란다, 그리고 옥상 정원도 포함되는데요.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건축적 장치예요. 도시는 공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고밀도가 된 도시에서는 충분한 공원을 확보하기 어렵기도 하죠. 이때 건축적 장치로 테라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에 들여놓은 화분 같은 건데요. 밀집된 공간에서 테라스는 그런 화분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시에서 건축을 여행할 때는 건물 겉모습보다도 건물과 건물 사이 그 빈 공간을 즐기는 것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풍경 좋은 발코니나 숲에 온 것 같은 앞마당, 사람들을 구경하며 여유롭게 차를 마시는 테라스처럼 도시 속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싱가포르 건축 여행을 추천해 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건축물을 감상하면서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제대로 힐링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부럽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다른 사실들은 여러분이 또 저희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이런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한 가지는 특이한 사항은 싱가포르의 그 보타닉 가든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가 됐는데요. 싱가포르의 문화재로서는 최초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된 그런 관광지입니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인데요. 나중에 싱가포르 가시면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싱가포르의 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싱가포르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동남아시아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시간으로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이 느리고요. 위치를 보시면 아시아 중심지로서 전략적 요충지이며 또 그 연결성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금융 및 관광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토의 면적이 약 728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 면적의 약 1.2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면적의 그런 도시 국가입니다. 인구 구성은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 유라시아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현재
$79,00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33,000 US 달러가 되는데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세계 6위이고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이렇게 무한한 경험들이 가능한 아주 작은 도시 국가인데요. 문화의 용광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공존하고 있는 도시고 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1년 내내 여름이에요. 연중 열대 기후인데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도 사계절이 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사계절이야 그랬더니 더운 날, 더운 계절, 아주 더운 계절, 그리고 비가 오는 계절, 비가 아주 폭우처럼 내리는 계절,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자기네도 우스갯소리로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과거 유럽, 중동, 인도에서 동남아로 넘어갈 때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그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영국이 아시아 진출할 때 그런 발판이 되는 또 해상 통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역사상에서는 최초로 그 3세기 중국 문헌에 어촌이라는 뜻의 테마색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은 14세기에 새로운 명칭을 얻었는데요. 사자의 도시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는데 이거는 그 전설에 의한 이야기예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리비자야 왕국의 그 쌍닐라 우타마라는 왕자가 사냥을 나왔는데 싱가포르에서 생전 보지 못한 이상한 동물을 본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동물이 사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도시가 되게 좋은 징조다 여기는. 그래서 그 발견한 도시에다가 그 공간에서 도시를 세우고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산스크리트어로 싱하는 사자라는 뜻이고요. 푸라는 도시를 뜻해요. 그래서 그 싱가푸라라는 말이 지금의 그런 싱가포르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 스탠포드 래플즈 경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영국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말레이시아에 파견되었었는데 그 토마스 스탠포드 래플즈 경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레이 남부 그 조호르 왕국으로부터 싱가포르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싱가포르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래플즈 경이 1819년에 싱가포르 강 하구에 처음으로 상륙하게 되는데 그곳을 래플즈 랜딩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싱가포르의 근대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강 하구 래플즈 랜딩 포인트에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래플즈라는 이름은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이 동상은 국가적인 아이콘으로서 현대의 싱가포르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래플즈라는 이름을 따서 아까 잠시 비디오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래플즈 호텔이 또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호텔입니다. 래플즈 호텔은 1987년에 개관한 이래로 영국 여왕이나 마이클 잭슨 등 전 세계 왕가나 대부호들 또는 수많은 그런 명사들이 거쳐간 역사 깊은 호텔이고요. 건물 자체로도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국가기념물로 지정된 곳입니다. 전 객실이 스위트룸이고요. 래플즈 호텔 또 롱바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슬링이 유래가 되고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 보시면 땅콩이 수북하게 한 자루에 올려져 있잖아요. 이 롱바에 들어가면 그 땅콩을 마음껏 먹고 껍질들을 바닥에다 다 버립니다. 싱가포르가 워낙 거리에다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고 벌금을 얻고 하니까 너무 이 답답한 마음을 이 롱바에 와서 쓰레기를 바닥에 막 집어던지고 그 쓰레기를 막 밟고 다니는 것들이 독특한 분위기가 또 유명세를 또 얻게 되었는데요. 또 유명한 것이 이 도어맨이에요. 이 도어맨은 그 흰색 제복과 흰색 터번을 쓰고 있는데 영국 식민지 시절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이곳에서 또 하나의 그런 아이콘이자 모델이 됐고 도어맨 마스코트를 이용해서 관광 산업에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또한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아랍, 말레이 등에서 노동자들이 싱가포르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무역에 또 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고향을 그냥 떠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서 또 이렇게 떠나면서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그런 국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주해 온 노동자들 중에서 중국 사람들을 쿨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이렇게 쿨리 모양을 한 그 동상들이나 여러 곳에 전시장에도 쿨리의 생활에 대해서 많이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런 쿨리 또는 이제 이민자들이 강으로 들어와서 강 하구를 중심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중국 노동자들은 차이나타운, 인도는 리틀 인디아 또는 아랍 스트리트 이런 데를 여기 보시면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 이런 데 정착을 하면서 그 마을을 형성하게 됐어요. 이거는 또 뭐 이제 여러분이 더 깊게 들어가시면 또 래플즈 경이 그의 또 픽처 아래 이런 도시 플랜을 세워서 이렇게 지역별로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한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매립지 보이시죠? 아까 그 마리나 베이 샌즈가 있는 데인데요. 여기 원래 이 하얀 공간이 다 바다였어요. 근데 여기를 다 매립을 해서 싱가포르가 영토를 좀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지금 다음 장 보시면 아까 그 매립지가 바로 이 공간인데요. 여기가 원래 다 바다였는데 여기에 다 땅을 메꾸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매립을 통해서 마리나베이 샌즈도 여기 들어서 있고 마리나베이 크루즈 센터, 아까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마리나 버라지,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다양한 관광 명소와 이런 랜드마크들이 다 이런 매립지에 세워졌습니다.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때 당시 말레이시아와 함께 독립을 했고 이후에 1963년에 말레이 연방 사라왁 이 주들과 같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결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갈등을 겪게 돼요.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인종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말레이 연방은 주로 말레이 원주민들이 있었고 싱가포르는 주로 이주한 그 중국계 노동자들이 72%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종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가 1965년에 반강제적으로 추방을 당하다시피 하는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자체적으로 역사 시작을 1965년으로 또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역사 시작은 물론 1900년대 초반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분리 독립하면서 싱가포르가 공식적인 그 나라로 독립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싱가포르가 독립하면서 초기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1960년대 그 1인당 국민 소득이 몇천 불밖에 안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는데 역경을 딛고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게 돼요. 보시면 오른쪽에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나시나요? 싱가포르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4개국을 일컬어서 예전에 아시아 4마리 용, 아시아 4마리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국민소득이 지금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가장 그 아래에 있고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한 거 2023년 2월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7만 9천 달러, 우리나라는 3만 3천 달러로 세계 32, 6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가 전 세계 6위, 아시아 1위에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정말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쿠안유 총리의 리더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리쿠안유 총리는 이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인데요. 독립 초기에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던 싱가포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도 육성을 하고 텍스 프리 정책을 펼쳐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또 공용어를 영어로 또 사용해서 경쟁력을 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요. 리칸유 다음에는 고촉동 총리가 그 다음 2대 총리고요. 지금 현재 총리, 3대 총리는 리센융 총리로 리칸유 총리의 아들이 지금 현재 싱가포르의 총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좀 경제를 보시면 이렇게 항만을 통한 중개무역 그리고 금융, 이제 금융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서 금융 허브로 발돋움했는데요. 금융회사가 모인 저기 보이는 그 쉔토네이 마리나 지역 스카이라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 건물들에는 뭐 은행이나 증권사, 투자사들이 입주를 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번은 2019년까지 싱가포르는 그 590만 정도의 그 인구가 되는데 그 인구의 3배가 되는 1,800만 명 이상의 연간 방문객을 맞이하는 그런 관광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리칸유의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시면 리칸유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지 조금 더 정치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와중에도 또 싱가포르는 중국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계, 인도계, 유라시아계 등 소수민족까지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공용어는 또 영어로 지정을 했고 또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큰 발판을 또 마련하게 되었고요.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서로의 문화나 그런 관습, 종교 등을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싱가포르에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형태의 또 건축물이나 이런 뭐 문화들이 또 생겨나겠죠.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깜폰 글램이 대표적인 그런 다문화 도시 지역들인데요.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초기 중국 정착민을 위한 거주지로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힙스터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또 문화재나 멋진 건축물들이 흥미롭게 섞여 있는 싱가포르 최대의 문화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차이나타운 헤리티지 센터에 가시면 그 숍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그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제 타임 캡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이나타운에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의 삶이 또 기록되어 있고 재현되어 있는 이 공간은 6개의 갤러리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하고 몰입적인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리 마리아만 템플이라고 거의 2세기 전에 지어진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 사원인데요. 여기도 또 되게 유명한 지역의 또 사원이고요. 불교 사원이고요. 모하메드 알리 레인으로 또 돌아가면 갤러리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예술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입유총이라는 그 싱가포르의 거리 예술가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 가시면 거리마다 저런 벽화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모두 다 입유총이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싱가포르의 그 리틀 인디아에 가시면 정말 가보시면 진짜 그대로 작은 인도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인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 사원과 인도 문화센터, 그리고 여기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그런 대형 상점, 무스타파 센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틀 인디아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활기찬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싱가포르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이 디파발리 축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 그 2층 버스를 타고 잠깐 그 투어를 하면서 짧게 비디오를 찍었는데요.
네, 정말 짧은 비디오죠. 예, 그냥 잠깐 찍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또 다시 안에 넣어봤는데요. 저는 리틀 인디아를 물론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데 이 기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려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도심 지역, 캄퐁 글램입니다. 캄퐁 글램은 이제 말레이 민족이 거주하는 곳인데 처음에 이제 과거에는 싱가포르에 말레이 왕족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말레이, 아랍, 부기스 공동체가 자리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오래된 전통과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이 어우러진 그런 곳이기도 하고 다양하며 또 수많은 건축 양식이 이렇게 조화된 곳입니다. 여기는 술탄 모스크의 황금돔인데 캄퐁 글램의 랜드마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인스타그램 또 스타들이 이런 곳에 찾아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하는 그런 핫한 공간입니다. 하지 레인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은 예술가나 음악가 다양한 창의적 인재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요. 캄퐁 글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 곳곳에 숨겨진 바나 그런 색다른 공간들 또 그런 부티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싱가포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싱가포르의 이런 다문화가 어우러진 사회에서 싱가포르의 그런 혼합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인 페라나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페라나칸 하면 여러분들 뭔가 좀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화려한 색깔과 무슨 알록달록한 도자기, 장신구들,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싱가포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가 바로 이 페라나칸 문화입니다. 싱가포르가 위치한 동남아시아는 동서세계를 잇는 교차로상에 위치하면서 전통적으로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또 대항해 시대의 개막 이후에는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영국 등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페라나칸이라는 뜻은 원래 말레이시아어로 아이를 뜻하는 아나크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주한 그런 남성들과 현지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후손들을 나타내는 말이 페라나칸입니다. 그래서 페라나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페라나칸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또는 이제 네덜란드, 영국, 서구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또 중국에서 넘어온 아까 쿨리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쿨리들이 또 중국에서 넘어오기도 하고 중국 상인들이 넘어와서 현지인들과 같이 가족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그런 문화가 바로 이 페라나칸이고요. 이런 호남 문화 아래에서 성장한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지금 17세기에 보면은 해상무역이 발달을 했을 때 동남아시아는 세계를 잇는 교차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세계 각지의 상인들이 동아시아와 인도, 중동, 유럽 등을 오가면서 이 해로 여기 보시면 요 해로가 말라카 해협이에요.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가 여기 있고요. 싱가포르가 여기 있는데 이쪽 중국에서 이 해협을 넘어야지만 인도나 아니면은 저 중동이나 유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상에는 실크로드가 있었던 것처럼 해상에도 해상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남아시아의 여기 이 싱가포르를 지나서 요 말라카 해협, 이 해협을 꼭 반드시 지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가 여기 있고 말라카가 여기 있고 피낭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이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개 무역 항해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다시 한 가지 더 가져왔었는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넘어왔고 지금 표시되어 있던 것들이 바로 이제 페라나칸이 공동체들이 이런 싱가포르, 페낭, 말라카 이런 데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도네시아, 크게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 세 군데 나라에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드리는 페라나칸은 주로 이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페라나칸, 즉 중국계 페라나칸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페라나칸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알아보시려면 이제 말라카, 페낭,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 또 페라나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중동과 유럽을 오가는 이제 말라카 해협을 항해하면서 또 일부는 또 싱가포르를 비롯한 무역항에 정착을 했고 원주민 여성과 혼인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후손을 페라나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활기 넘치는 호남 문화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페라나칸의 그 혼인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수 아까 중국계 이주민이 거의 이주민이 중국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그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말레이 문화와 유럽 문화까지 흡수를 해서 새로운 문화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호남 문화가 페라나칸의 삶 전반에 스며들었고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건축이나 음식, 공예, 패션 등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페라나칸 가운데서 남성은 바바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혼 여성은 뇨냐 또는 노냐라고 부르는데요. 이 페라나칸 결혼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조금 성대해 보이시나요? 페라나칸은 결혼식을 12일 동안 아주 호화롭게 치렀대요. 그래서 이들은 자손도 많이 낳고 또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나 페낭, 싱가포르 이런 인도네시아 등에 서로 이제 모여서 살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이어갔는데요. 이 사진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페낭 박물관에 있는 페라나칸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의복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또 동서양의 문화가 조화된 듯한 그런 페라나칸 스타일의 문화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페라나칸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면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페라나칸 박물관이 있어요. 뮤지엄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페라나칸의 역사나 문화 또 예술품 등 페라나칸의 유산과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데요. 여기는 페라나칸이 생겨난 계기서부터 탄생, 결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페라나칸의 삶 속에 녹아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 2월 17일인데요. 페라나칸 뮤지엄이 원래 지난 4년 동안 문을 닫았어요. 레노베이션을 하느라고. 4년간의 그 침묵을 깨고 레노베이션을 거쳐서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뮤지엄이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관 기념으로 해서 지난주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싱가포르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페라나칸 뮤지엄이 위치한 그 아르메니안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거리에서 3일 동안 막 축제가 열리고 그런 사진들, 비디오들이 SNS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저는 워낙 페라나칸 문화를 좋아하는 팬이어가지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계속 보면서 대리만족을 막 느끼기도 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전시인데요. 싱가포르의 아시아 문명박물관, 그리고 페라나칸 박물관의 유물하고 소장품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소개된 페라나칸 특별전이었습니다. 이 페라나칸 특별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했었고요. 약 2달간의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었었는데요. 그때 페라나칸 패션쇼도 열렸었고 또 페라나칸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핑거푸드가 준비된 그런 부도의 행사도 있었었는데요. 이때 전시된 유물 대부분이 그 페라나칸 황금 문화의 그런 황금기였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들이었어요. 이때는 싱가포르의 페라나칸 개인 소장자들도 그 유물들을 다 한국으로 대여를 해주어서 더욱 특별한 전시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그 페라나칸 특별전이 소개되었던 동상과 전시되었던 그 물품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수용할 때 어떻게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자기의 독특한 문화를 이끌어내는지 네, 그 간접적으로나마 조금 화려했던 그 페르나칸의 유물들을 좀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때 전시되었던 유물 몇 점을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신부 홀레복인데요. 아시아 문명박물관 소장품으로 비단 금실 면으로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고요. 말라카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페르나칸 혼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이 예복은 혼례식 첫날 신부가 입었던 예복입니다. 그 표면에는 봉황, 모란, 나비 등 중국의 전통적인 그 길상 무늬가 화려하게 자수로 놓아져 있는데요. 이는 혼인 생활의 행복과 다산, 행운 등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죠. 두 번째는 신부 머리 장식인데요. 머리에는 보석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장식관을 썼습니다. 높이가 10cm이고 지름이 18cm 정도 되는데요. 은에다가 도금을 하고 면과 벨벳, 다이아몬드, 구슬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그 신부 복장을 하고 머리에는 이 관을, 장식관을 썼고요. 다음에는 커튼을 묶는 그 구슬 세공 장식이에요. 그 커튼은 아마 침대에 또 커튼을 달았을 텐데요. 거기에 묶었던 그 장식인데, 세공 장식인데 디자인이나 어떤 형태 면에서 말레이시아, 중국, 유럽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영향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자세하게 보시면 그런 모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부부 침대예요. 혼례 침대. 이거를 공사하느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물관에서 무척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가로, 높이, 폭 사이즈가 2.3m, 2m, 1.5m나 되고 나무에다가 금박으로 박아가지고 중국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부부가 머무는 그 신방은 상징적으로 그 혼례의 중심이 되었고요. 이 신방은 신부의 집에서 따로 마련한 그 방입니다. 새 커튼을 달고 또 중국적인 길상 무늬를 넣거나 아니면 그 상서로운 색상으로 제작된 자수 테페스트리 같은 것들을 달고서 카펫을 또 깔았습니다. 빛, 레몬그라스, 감자와 함께 3개의 향을 꽂은 향로를 또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두었는데요. 그렇게 둠으로써 부와 장수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동시에 신랑과 신부의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방은 유럽과 말레이 공예품의 영향도 받았고요. 1920년대에는 구슬로 장식한 영국 장미 등 유럽식 무늬도 널리 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그 면에다가 유리구슬로 이렇게 술을 놓은 물고기 모양의 침대 장식이래요. 아까 침대도 화려했지만 그 화려한 침대에다가 어마어마한 또 장식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나비 모양의 또 침대 장식이에요. 침대 장식으로
아까 그 물고기와 나비 모양 이외에도 또 꽃무늬, 봉황무늬, 표주박 모양, 또 은에다가 도금한 뭐 꽃바구니 장식 모양 이런 것들로 침대를 상당히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요. 침대는 가문의 자손을 잉태하는 곳이다 라고 중시를 했대요.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장식으로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이거는 뇨냐 자기, 노냐 또는 뇨냐 자기라고 불리는 그런 페라나칸의 도자기인데요. 좌측은 그 선명한 색상의 대비가 특징인 그런 유물입니다. 그 분홍색, 아까도 그 신부복에서도 분홍색이 들어갔었는데요. 분홍색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모란이나 봉황 등 그런 문양뿐만 아니라 바탕색에도 광범위하게 이 분홍 색깔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항아리는 손잡이가 없는데요. 여기에 손잡이가 이제 달려 있으면 이제 캄챙이라고 불리고요. 이 항아리는 손잡이가 없어서 추푸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밥공기 모양으로 나팔 모양의 뚜껑이 달려 있고 손잡이는 없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브로치예요. 브로치. 집안의 갑오이면서 보석 장신구 브로치인데요.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페라나칸들에게 이러한 보석 장신구는 갑오이자 사회적인 또 지위, 또 가산을 암시하는 중요한 문화적 지표였기도 하고요. 또 신부 지참금으로 이 브로치가 이용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테이블보예요. 100만 개가 넘는 구슬로 만든 이 테이블보는 페라나칸 구슬공예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구슬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키색 바탕에 분홍색과 노란색을 조합한 이 구성은 페낭의 페라나칸 구슬공예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구슬은 유럽에서 수입한 것이지만 바탕의 직물은 페낭에 있었던 전문 세공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국적인 특색도 그 안에 뭐 봉황이라든지 모란 이런 것들은 또 중국적인 특색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유물들이고요. 또 이거는 좌측에 보시면 이제 페라나칸 고객을 위해서 또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이에요. 봉황 아까처럼 똑같은데 봉황, 모란무늬, 황색 접시, 또 사자 모양의 꼭지가 달린 또 뚜껑이 있는 항아리 이런 것들을 뇨냐 자기라고 합니다. 뇨냐. 그리고 오른쪽은 또 구슬로 세공된 페라나칸 슬리퍼인데요. 이 페라나칸식 홀레복의 이제 특별한 요소가 되기도 한 이 실내화 슬리퍼는 일반적으로 빌리기보다는 주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홀레실에서 실내화를 두는 것은 부의 상징으로 여겨왔다고도 하고요. 오늘날 이런 페라나칸 실내화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여기저기서 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도 즐겨지는 어떤 패션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다 모두 뇨냐 자기들인데요. 페라나칸 고객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기들이고 가운데가 이게 저도 잘 사실은 페라나칸 이런 유물들을 잘 모르는데 청록색 혼인 대야, 홀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야. 그래서 홀레용 대야라고 해서 저게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조금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그거는 좀 못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숙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페라나칸 유산들이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또 계승되어 오면서 관광이나 아니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산들을 잘 활용해서 싱가포르에서는 관광 산업화 또 콘텐츠화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우선 뭐 페라나칸식 웨딩 상품은 페라나칸이 아니더라도 나도 페라나칸을 좀 경험해보고 싶어. 이런 이제 페라나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또 페라나칸 웨딩 상품이 등장을 했었고요. 페라나칸 문화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지역들, 주치엣이나 카통 이런 지역에서는 저렇게 걸어다니다 보면은 모든 스팟들이 다 인스타그램 스팟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알록달록한 거리들을 또 많이 조성을 해놔서 젊은 MZ세대들이 또 자주 방문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이거 보시면 살롱 쾌바야라고 해요. 쾌바야라기도 하고 커바야라고도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뇨냐라기도 하고 노냐라기도 하는데 발음들은 어느 지역에서 말하느냐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쾌바야는 페라낙한 여성의 대표적인 의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화려해 보이죠. 얇은 실크나 면 혹은 벨벳 소재에다가 화려한 자수를 놓아서 만든 그 블라우스 형태의 상의를 케바야라고 합니다. 원래 아랍 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동남아시아에 소개된 후에 또 이제 현지에서 변형되었다라는 썰도 있고요. 이제 말레이시아 지역에서는 이 케바야를 노냐 케바야라는 이름으로 해서 페라낙한 여자들이 이제 입기 시작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치마를 살롱이라고 해요. 살롱이라고도 하고 살롱이라고도 하는데 그 살롱이라는 치마와 또 구슬공예로 만든 구두와 같이 매치시켜서 입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는 이제 버튼이 없어요. 치마나 이런 데도 버튼이 없고 위에 케바야도 버튼이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브로치 같은 거, 금 브로치를 대신해서 버튼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귀족 계층이라는 것을 좀 표현하는 그런 뜻이기도 했고요. 근대에 와서는 이제 누구나 케바야를 입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민층에서는 보통 이제 안전핀, 핀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앞을 이제 여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식으로 또 개량된 스타일로는 위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항공 유니폼들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의 그 싱가포르 걸이라는 유니폼이 되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가루다 항공 여승무원 유니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네시아의 가루다 항공도 이런 페라나칸의 케바야 복장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말레이시아 항공의 여승무원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승무원 그 복장과 너무너무 비슷하고요. 또 현재 이 커바야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바, 그리고 발리, 브루나이, 미얀마, 태국 남부 지역 등에서 전통 복장으로도 널리 또 입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싱가포르 걸이라고 잘 알려진 이제 유니폼은 1968년도에 여기 보이신 이 남자분 있죠. 피에르 발망이라는 그 오뚜꾸띠르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 유니폼이 패턴이나 라인이나 이게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또 싱가포르 걸 복장이에요. 너무 똑같죠. 이렇게 패턴이나 라인, 원단 이런 것들이 5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이제 유지된 것은 항공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에르 발망이 유니폼을 위해서 선택한 살롱 디자인은 크고 긴 천을 허리에 감아서 싸는 형태고요. 원래는 전통적인 살롱은 몸의 형태를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싱가포르 항공의 유니폼은 이제 어떤 스탠더드 사이즈가 없고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몸에 딱 맞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준 맞춤복이에요. 또 바틱 문양 여기 보이시죠?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런 전통. 이 바틱 문양은 또 전통적인 가치를 또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피에르 발망이. 그래서 디자이너 이 발망이 전통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또 바틱 문양을 패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약간 이것과 좀 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는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서 조금 졸리실까요? 네, 지금 싱가포르의 페라나칸 음식인데요. 굉장히 화려하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페라나칸 음식은 향신료를 많이 넣는 게 그 맛이 또 강한 게 좀 특징인데요.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페라나칸 요리는 중국과 말레이 요리는 물론이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이 음식에다가 조화롭게 버무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중국 요리에 주로 사용되는 주 재료에다가 말레이시 요리법을 또 혼용을 하고 그들의 전통 방식 양념인 또 코코넛 밀크, 라임, 판단잎, 레몬그라스, 생강, 락사잎, 타마린느, 샬롯 등의 동남아풍 향신료를 듬뿍 가미를 해서 오묘한 맛의 그 요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요.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가운데가 락사예요. 락사는 이제 페라나칸 음식 중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어떤 고소하면서도 얼큰한 쌀국수인데요. 국물에 코코넛 밀크가 넣었기 때문에 이제 호불호가 정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먹고 너무 싫어. 그런데 싱가포르 사람들에는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싱가포르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싱가포르 음식이 뭐냐? 물었을 때 항상 1위가 락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약간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기도 하고요. 오탁오탁 왼쪽에 있는 이제 어묵 그 재료를 고추나 레몬즙, 마늘, 양파, 코코넛밀 이런 데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잎에다가 쌓아가지고 숯불에 익힌 거예요. 그래서 뭐 간식이나 반찬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오른쪽 화려한 거는 노냐 꼬에예요. 이거는 디저트인데 우리나라 약간 떡 먹는 같은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페라나칸 음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제 문화가 호남 문화의 또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요. 이러한 그 페라나칸 또 음식점이 있어요. 이 페라나칸의 음식 문화를 계승해서 싱가포르에서는 또 대대적으로 이런 페라나칸 음식점들을 또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바이올렛 운이라는 사람이 페라나칸 요리의 어머니라고 불려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이제 유명한 셰프인데 지금 아까 주얼창이 있죠. 그 안에도 바이올렛 운의 레스토랑이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바이올린 운은 뭐 백종원 같은 유명한 분이에요. 아니면 뭐 레이먼드 김 또 최현석 셰프 뭐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분이고 본인의 이름으로 여러 식당과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캔들넛이라는 식당인데요. 이것도 제가 지난해에 여기 가가지고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근데 해마다 이게 많이 그 내부 인테리어들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오너 셰프인 말콤 리가 한 말을 인용하면 여기 페라나칸 음식의 정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통 페라나칸 식사를 준비하려면 일주일은 좋게 걸려요. 음식은 결국 정성이고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이 말콤 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3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 원스타를 계속 받은 그런 미슐랭 스타 셰프이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이 미슐랭 스타 셰프 말콤 리를 이용해서 또 열정으로 만든 음식 이야기, 페라나칸 음식 이야기, 또 스토리텔링을 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식당 내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의 열정이 또 많이 담겨 있고요.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스토리텔링 자체가 셰프와 식당 그리고 페라나칸 음식에 대한 존중과 또 사랑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말콤 리는 현재 재래시장 같은 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영감을 또 얻고 있고 다니면서 뭐 주치액 같은 데서 페라나칸 건축물에서도 또 요리에 대한 시각적인 영감을 또 얻는다고 해요. 되게 말을 좀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페라나칸 문화가 이런 음식 문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통, 계승, 발전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페라나칸 스타일을 좀 재해석해서 만든 웨스턴, 그 모던한 레스토랑이에요. 여긴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그냥 자료들만 조금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페라나칸식의 톡판장 문화가 있는데요. 그런 문화에 따라서 여기는 좀 어떤 식탁을 되게 길게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숍하우스예요. 숍하우스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전통 건축물인데요. 1층은 숍, 그 상점이고 2층은 하우스, 제가 머무는 집인 거죠. 옛날 그 싱가포르에 처음으로 이런 숍하우스들이 많이 생겼는데 동서양의 양식이 절충되고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타운의 그 헤리티지 센터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숍하우스 3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그 당시 차이나타운 차이니즈들이 무역 상인들이 생활했던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숍하우스가 안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어떤 이 보시면은 윗부분에는 그 아칸서스 잎으로 묶은 듯한 그런 모양의 코린트 양식의 기둥, 또 지중해 스타일의 창문, 벽률로 배치된 셔터, 중국식 유약 처리된 화려한 타일 공예, 또 중국식 심볼을 넣은 미장이 대표적인 페라나칸 주택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열대 지역에 맞게 바람이 또 잘 통하도록 만든 울타리로 된 그런 대문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그 페라나칸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에메랄드 힐이나 뭐 탄종파가, 주치엣, 이스트 코스트 로드 이런 데들이 있고요. 보시면 되게 파스텔 계열의 색깔이고 유럽의 아르데코 스타일의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약간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요. 싱가포르는 보시면 이렇게 1층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니실 때 비가 오더라도 항상 건물을 옆에 지나다니시면은 비를 안 맞고 다니실 수 있게끔 건물들이 다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루마 베베라고 이것도 주치엣이라는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는 빈티지한 매력이 물씬 풍기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제가 다 찍어온 사진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가서 다 찍어온 사진인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페라나칸 소품들도 다 경험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페라나칸 공예를 직접 또 체험도 하고 전통 디저트를 먹는 그런 코스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왼쪽에 보시면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즉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안에 NUS 바바하우스라는 페라나칸 뮤지엄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페라나칸 박물관이 있고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좌측 하단에 있는 바바 노냐 하우스 뮤지엄은 말레이시아의 그 말라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페라나칸 뮤지엄입니다. 우측은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피냉 페라나칸 맨션이라는 또 그 페라나칸 뮤지엄인데요. 모두들 다 페라나칸 박물관이에요. 4개 다. 제가 이번에는 뭐 싱가포르의 페라나칸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레이시아나 인도 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페라나칸에도 관심이 있으면 저도 아직 여긴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꼭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페라나칸 뮤지엄 또 마지막은 이 인탄이에요. 인탄은 더 인탄이라 그래서 개인 페라나칸이 자기가 수집한 그런 수집품들을 전시한 아주 작은 박물관들이에요. 그래서 이 엘빈, 이 사람이 엘빈인데요. 여기도 제가 그때 가서 지금 찍어오고 얘기해온 사진들인데요. 이 엘빈이 20년 동안 자기가 페낭, 인도, 중국, 영국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수집을 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페라나칸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더 인탄이라고 해서. 여기도 뭐 전통 의복, 사진들, 자기의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웨딩 사진들도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빈의 어머니가 또 직접 만든 뭐 홈메이드 페라나칸 가정식을 맛보는 프로그램도 있고 페라나칸식 뭐 티타임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라나칸 미디어 파사드가 창의공항의 터미널 4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의공항은 그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싱가포르를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헤리티지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이거는 2017년도에 싱가포르 창의공항 터미널 4에다가 헤리티지 존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싱가포르 문화의 뿌리이자
어떤 유니크한 로컬 문화인 페라나칸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됐고요. 전통적인 건축물과 삶의 양식을 이렇게 세밀하게 또 재현해 놓은 공간이기도 해요. 제가 이것도 좀 찍어 왔는데요. 이거 잠깐만요. 보실까요? 여기는 그냥 뭐 박물관도 아니에요. 창의공항 그냥 터미널 4에 있는 상업시설, 휴게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다가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느끼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지금 2층에서 막 뭐가 움직이잖아요. 이제 미디어 파사드 느낌의 대형 LED도 조성하고 평소에는 건축물로 표현되어 있다가 중간중간에 헤리티지를 소개하는 이런 뮤지컬 공연 등을 기획해서 싱가포르의 그 페라나칸 전통 문화를 풍부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동영상을 한 번 더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You think you know Singapore? It's time to reimagine. You think it's all skyscrapers? Then what's this? And this. You think it's one island? Then what's this? You think we're a city that never stops? Then what's this? And this. Singapore! You think it's a country? A city? An island? Think again! It's so much 네, 여기까지 잘 진행하셨고요. 오늘 강연해 주신 김동영 부장님께 큰 박수